네, 지난주 이 시간에 서울 노숙인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서울 노숙인 가운데 젊은 사람들,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인들 사이 또 하나의 섬이 되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특별히 젊은 분들 노숙인들이 꽤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데요. 그런 네. 분들이 실제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젊은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영국이나 다른 뭐 서구 유럽에서도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서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네, 이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정리한 이 노숙인 시설 그 입소 현황을 보면은 2007년에서 그 2014년까지 이제 입소한 사람들을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11,000명 가운데 일단 그 50대가 30.3%로 가장 많았고요. 네. 40대가 역시 좀 엇비슷했습니다. 30.1% 정도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게 이 30대 이하, 이제 젊은층 노숙자들이었는데요. 이게 그 전체 그 24.4%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15.4%. 그러니까 30대 이하의 그 젊은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 10명 가운데 2.4명. 4명에 한 그러니까 명꼴. 4명이 한 명꼴 정도 된다는 많은데요? 얘기죠. 네. 또 이제 그 30대 이하를 보면은 이 20대 이하가 20대 이하의 아주 젊은 층이 이제 9.1%. 근데 10명이 한 명꼴로 아주 그 젊은 노숙자들이었고요. 이 30대가 15.3% 이런 정도를 좀 차지했다고 하죠. 이렇게 30대 이하 그리고 20대 이하의 노숙인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지금 살펴본 조사 결과가 시설에 지금 입소돼 있는 노숙인들의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거리 노숙인 수까지 더하면 그 수가 더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젊은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설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거리의 노숙자들까지 합하면 아마 젊은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보다는 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떻든 이제 이 부분들은 이 20, 30대 그 젊은 노숙인들이 요즘 들어서 꽤 늘어나고 있는 게 2000년대 초반 풍경하고는 또 다른 이제 그 노숙인 풍경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노숙자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된 지적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청년 실업 문제하고 그 직결돼 있다는 게 이제 이분들의 그 노숙자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오랫동안 그 말하자면 그 직장을 찾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마땅히 자기의 그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가정이나 돌볼 수 없는 이런 그 이제 경우에 결국 이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숙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쉼터나 이런 데 찾아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 가족 단위의 그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노숙인 쉼터나 이런 걸 찾아왔던 가족 단위의 노숙자 가족 가운데 이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노숙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결국은 사회에 다시 재진입하지 못하고 이 노숙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죠. 30대 이하 노숙인이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뭐 비율로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노숙의 처지로 간다는 게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사실 이제 그 젊은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형상 보면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 사회적 구호를 받기가 굉장히 그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그 먹을거리, 뭐 잘 곳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오히려 나이 든 노숙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이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은 나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법행위나 범죄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 절도, 강도는 물론이고 그 심한 경우에는 그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주로 그 절도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난 2월에는 그 서울의 여러 도서관들을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 점심 식사 시간 등에 그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이제 가방이나 서적, 이 전자수첩 등을 이제 훔쳐서 팔아서 이제 그 생활을 해오다가 이 붙잡힌 30대 그 노숙인도 있었고요. 지난 3월에는 그 부산 동래구 대형마트에서 그 한 노숙인이 12,000원어치의 그 비타민을 이제 훔치다가 맞으면 이제 그 점원에게 이게 들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여점원을 폭행을 해서 결국은 폭행죄로 이제 그 붙잡힌 일도 있었고요. 이 울산에서는 그 여성만 근무하는 그 편의점을 턴 이제 그 30대 노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제 경남 김해에서 이 폐가에서 이제 머물고 있던 20대 노숙자가 그 인근 원룸에 잠입해서 이 잠들어 있던 그 20대 여성의 그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훔치다가 이제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을 목줄라 이렇게 숨지게 하는 이런 좀 끔찍한 사고가 좀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예. 네, 이렇게 노숙인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여러 번 이제 언론에도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대포 통장이라는 거 있죠. 그 대포폰. 이제 그 노숙인들이 바로 이제 그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그 통로랄까요? 그 수단으로 좀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지난 4월 11일 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이 대포폰과 이 대포 통장을 이제 그 조직적으로 이제 팔아왔던 이 유통시켜 왔던 이 휴대전화 판매업자 이제 K모 씨를 이제 구속을 했고요. 다른 그 24명도 이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이제 이들은 그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이제 개설한 그 명의를 보면은 그중 그 상당수가 바로 그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생활정보지의 그 광고를 통해서 이들 그 노숙자들을 이제 모집한 다음에 말하자면 명의를 빌려주면은 얼마를 주겠다. 뭐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인을 해서 이들 명의로 이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개설을 해서 이제 그 불법 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아니면 그 보이스피싱 이 조직들한테 이게 좀 팔아왔다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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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들이 있군요. 또 노숙인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그러죠. 네. 네, 이제 이 부분도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노숙인을 상대로 해서 그 알코올 중독을 좀 치료해주고 숙식을 제공했다. 이제 예.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그 강제 입원시킨 그 의사와 그 업무부장이 이 법원으로부터 그 유죄를 선고받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네, 그 대구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지난해 그 정부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노숙인 100여 명을 정신병원에 이제 그 네. 강제 입원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장과 이제 뭐 운전기사 등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참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든 이제 노숙인들로서는 뭐 숙식을 제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갔다가 그게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이라고 이런 뭐 범죄하고 연관성이 다 높느냐? 그건 또 오해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숙인 네. 가운데 자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젊은 노숙인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이런 젊은 노숙인까지 도와야 되느냐 이런 반문도 꽤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왜 저 젊은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할까? 이제 이런 의문이나 비슷한 이야기인 셈이죠. 네. 네, 얼마든지 뭐 노숙 생활을 하느니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하면 뭐 이 생활을 못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우선 뭐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체계적인 그 연구랄까 조사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 지난 한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 전부이다시피 한데 이 젊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처음부터 뭐 이분들이 뭐 근로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게다가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 쪽방촌에 갔다가 뭐 등등 하다가 이제 결국은 길거리로 이렇게 나앉게 된
경우가 그 대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노숙인들 보면은 뭐 젊은 층이든 뭐 연령대에 관계없이 사실은 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 사회로의 어떤 그 편입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 친구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뭐 왜 이렇게 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도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질책보다는 왜 이들이 그 사회에서 좀 배제돼 있는가, 여기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 노숙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여성 노숙인의 실태는 어떤가요? 네, 이제 그 서울시가 뭐 이 노숙인 정책의 그 성별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요. 이 여성 노숙인 실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이제 그 노숙인이 됐을까라고 하는 그 경로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한 그 절반 정도 됩니다. 한 46.7% 정도 되고요. 이 가정 문제 때문이다. 이 역시 한 43% 정도 됩니다. 이 가정 폭력이랄까 아니면 뭐 친족의 그 성폭력이랄까 아니면 그 정신질환 때문에 결국은 그 노숙인이 된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남성 노숙인과 비교를 해보면 남성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한 10명에 한 8명꼴로 이렇게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나앉은 경우도 많지만 이 뭐랄까요, 그 가정 문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 노숙인의 그 개인적인 그 상처랄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회생활을 하거나 주변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나온 분들이 많고요. 또 그 거리 여성 노숙인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 이 조현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종의 그 정신분열증의 하나인데요. 네, 거리 여성 노숙인의 그 10명 가운데 한 8명에서 9명, 뭐 80%에서 90% 정도가 이런 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 노숙인, 요양실에 그 수송된 여성 노숙인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이 재활센터에 있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역시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그 남성 노숙인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많은 숫자이죠. 길에 다니다 보면 그런 여성 노숙인들이 혼잣말을 계속 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 노숙인들이 남성 노숙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또 네.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여성 노숙인이 된 그 경로를 보면은 네. 뭐 이제 가정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 정신질환 때문에 사실은 이 거리로 내쫓긴, 방치된 경우가 처음부터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 그 여성 노숙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 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진짜 이건 뭐 노숙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거리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병을 얻는 경우도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 것으로 이렇게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나 여성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남성들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특히 뭐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폭력에 이제 네.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성폭행이나 뭐 임신 등의 그 위험에 그 노출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 이제 노숙 생활 중에 이런 그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뭐 이래서 그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거나 원치 않는 이제 출산을 하는 사례가 좀 비일비재하다고 그러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 노숙인들을 보면은 이 정신분열증을 앓거나 말하자면은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이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힘이 굉장히 좀 미약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위험에, 이런 그 범죄 위험에 훨씬 더 많이 좀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서울시의 정책들은 주로 그동안 노숙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성 중심으로 맞춰져 있을 텐데요. 여성들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책적 배려는요? 네, 우선 이제 그 여성 일시 보호 시설이 굉장히 좀 절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현재 그 광역시도 가운데 이 독립된 여성 일시 보호 시설을 그 갖추고 있는 곳은
이 대전시가 좀 유일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뭐 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 일시 보호 시설에 뭐 방한칸을 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2013년부터 그 30명 규모의 그 여성 일시 보호 시설이 이제 운영이 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운영 법인측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이게 현재는 그 폐쇄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서울시의 그 여성 노숙인 그 보호 시설을 보면 현재 그 다시서기 뭐 종합지원센터의 그 현장 상담소에 그 여성 응급 구호방이 이제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노숙인 요양시설을 보면은 그나마 뭐 서울시가 조금 형편이 좀 나은 상황입니다. 이 서울시 경우에는 그 여성보호센터와 이제 영보자유원 등 이 두 곳은 이 여성 노숙자 전용으로 좀 운영이 좀 되고 있다고 하죠. 여성 자활시설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정이 좀 나은 편인데요. 이 서울에는 그 단신 여성이나 혹은 모자 가족 또 그 부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7곳이 현재 그 운영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거리에서 보면 혼자 뭐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여성이나 노숙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바로 일시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일시 보호 시설이 상당히 좀 시급하다고 하죠. 치료도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의 경우 정말 남성 노숙인들에 비해서 질병과 또 범죄 노출이 더 많이 되는 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좀 치료시설까지 잘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노숙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 속의 외국인 노숙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한 외국인 노숙인의 사망을 하면서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인 노숙자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좀 널리 알려진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 지난해 그 4월 22일이었죠. 그 서울 지하철 이제 1호선역에서 이 카자흐스탄 그 국적의 고려인 3세 염아무개 씨가 이제 그 숨진 채 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이제 그 만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이 간경화가 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뭐 교사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셨다가 한국에서 이제 사실은 좀 부상을 좀 당했고요. 그래서 다시 귀국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그 상태 좀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결국 이제 그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둔 경우인데요. 그 지난해 1월에는 이 대만 국적의 그 노숙인이 이 동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제 그 이를 계기로 그 외국인 노숙자들에 대한 그 대략적인 그 실태 조사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현재 그 파악된 바로는 외국인 노숙자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절반이 그 중국 동포인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백인 노숙자도 한 3명 정도 된다고 하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소위 그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오지 않았겠어요. 앞서 이제 고려인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 왔는데 이렇게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서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노숙자의 경우에는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어려운 점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그 불법 지금 체류자의 신분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어디 뭐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길 꺼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불법 체류자로서 이제 강제 추방 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 꺼리고 있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고자 하더라도 뭐 이분들을 우리 말하자면 그 국적 자체가 지금 신분 자체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뭐 합법적인 일자리를 뭐 제공할 수도 없고 또 뭐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입소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처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러나 그 인권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분들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구호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짚어주셨는데 외국인 노숙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전반적인 노숙인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숙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뭐 사실 이제 구호 혹은 뭐 지지, 지원, 연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구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과연 개인이 좀 게을러서 개인이 좀 잘못해서
개인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다. 이제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래된 쟁점이죠. 그리고 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와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개인적인 사유와 뭐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사회적인 요인이 좀 훨씬 크다는 데 있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현재 그 사회에서 그 배제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그 편입하기가 정상적인 생활로 편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좀 편입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 주요한 과제이죠. 그리고 이건 뭐 저희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뭐 다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영국의 경우에는 그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이 노숙자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젊은 노숙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는 거죠. 왜 젊은 노숙자들이 늘느냐? 그리고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주요한 쟁점이어서 이들한테는 뭐 거주 시설을 주거 시설을 그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든 일자리를 좀 찾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노숙자 문제가 상당히 좀 복합적이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숙자 문제가 의외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노숙자 문제를 보니까 앞서도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뭐 건강상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뭐 이분들이 사회에 직접 편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뭐 멀티 에이전시나 혹은 뭐 코디네이터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정책이 좀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점은 좀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정말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사회적인 지원책이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